저 당나라 한 측천무 시절부터 해갖고 저 현종 정도까지 가야 이제 선이 압도적으로 뜨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선불교가 중국 불교에서 주류가 되는 이유는 알록산의 난 때문에 그래요. 개인주의들이 이제 극성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개인주의가 극성한 뒤에 안사의 난이 터지면서 한번 판이 갈렸다더라. 그리고 안사의 난을 딱 계기로 해가지고 장점인 선으로다가 훅 끼우는 겁니다. 자, 안녕하세요. 인류 문명사를 넘어서 전 우주에서 가장 진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부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사실 지금 이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사실은 여기가 제일 재밌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불교의 황금 시대예요. 황금 시대, 당나라 초기, 그러니까는 현장 스님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밀교 초기까지 딱 하면 그때까지가 선무의 금강지, 그 다음에 뭐 불공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 그 시대가 현종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당세종 말부터 해서 현종까지가 최고 황금기인데, 이때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그리고 또 왕조도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왕가와 관련돼서 양귀비 얘기도 있고, 나중에 이제 당현종 이윤기가 신룡정변 일으켜서 뒤집는 이야기들도 있고 막 그런 스토리들이 많거든요. 다 설명을 못 하겠어. 이게 막 동시에 동시간대에 다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드라마에 꽂혀서 재밌는 게 있는데 다른 방송도 재밌는 거라네. 이게 막 이걸 봐야 될지 저걸 봐야 될지. 물론 IPTV를 보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뭘 느끼냐면, 하나하나 블럭마다 사실 이게 이야기들이 굉장히 재밌는데, 그렇게 하나를 다 완료를 시켜놓고 또 한쪽으로 넘어가면 시간을 다시 되감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고구려 얘기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고구려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망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그게 당 고종 때 망하는 거니까, 당 고종 이치 때 망하는 거니까, 우리 삼국 통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연결시켜서 뭘 얘기해야 되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역사를 기록할 때 편년체하고 기전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편년체는 뭐냐면 신문같이 기록하는 거예요. 신문같이 이렇게 매일매일 어떻게 됐어. 라고 해서 쭉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자가 기록한 춘추라고 하는 책, 오경 중에서 시서, 예역, 춘추 얘기 할 때 그 춘추가 그런 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편년체는 신문을 이렇게 스크랩 해놨다, 이렇게 쭉 다 모아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좀 있으면 또 대선 뭐 어쩌고 되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된 것들을 한 장 한 장 중간에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가 좀 어렵지. 시간 순서로는 맞는데 범주별로 한번 묶어주면 어떨까라고 하는 게 사마천의 기전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범주별로 이렇게 좀 묶어야겠다. 사건들을 이렇게 한 덩어리씩 묶어봐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묶는 방식을 쓰는 게, 그래서 역사를 기술하는 게 편년체하고 기전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다더라. 근데 왜 그렇게 쓰는지 이번에 정확하게 저도 이해를 한 것 같아. 저는 개별적으로는 다 이해하는데 이거를 시간과 같이 섞어서 설명하려니까 너무 힘든데. 그렇게 해서 뭐 화엄종 이러면 자 봐보세요. 초조 두순, 2조 지엄, 3조 승찬, 3조 법장, 그 다음에 4조 진관, 5조 규봉 종밀까지 이렇게. 근데 그게 시간이 상당한 기간이라니까. 상당한 기간.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또 다른 스님들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선종 얘기할 때도 달마는 양무제 때 이야기가 있는, 안 그러면 부기 때 이야기가 있는 분이에요.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으니까. 그런데 해능 같은 경우는 훨씬 뒤쪽이거든요. 그리고 선종이 이제 뜨기 시작하니까 6조가 내려가니까, 6대가 내려가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범주별로 묶으면 시간을 너무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복잡합니다. 차라리 선종사만 하든지 화엄종사만 하든지 이러면 쉽겠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기전체하고 편년체를 이렇게 섞는 방식을 제가 쓰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머리가 아파. 근데 내가 머리가 아프면 여러분도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 제가 왜냐하면 나는 이해하는데도 머리가 아픈데
아니 근데 사실 거꾸로 머리가 안 아플 수도 있어요. 이게 거꾸로 잘 이게 안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천태종도 사실은 그게 또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각 영웅들이 한 명이 나와서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동아그룹이라든지 이렇게 된 그룹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당대에 아주 큰 그런 창업주들은 다 똑똑하거든요. 맨바닥에 시작해서 하나의 기업을 만드신 분들은 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건 뭐 보나마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2대, 3대가 어느 정도 이상 갖춰지고 그다음에 조직이 갖춰지면 이제 진짜 굴지의 대기업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그걸 이제 실패하면 없어지겠죠. 우리 그런 기업들 많이 봤잖아. IMF 때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천태종이라든지 화엄종이라든지 선종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이렇게 영웅들이 계속 몇 명 이상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뭐 한 200년씩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겹쳐 있다더라. 그래서 설명이 약간 복잡하긴 한데 괜찮아. 그냥 듣고 있으면 업장이 녹아내려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 아니,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말하는 게 어렵대. 그래서 법률 스님 같이 좀 얘기하면 안 돼. 야, 우리는 얘기하는 게 전공이 다르잖아. 그분은 생활법문을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교리하고 역사 얘기를 하는데, 이거 근거를 다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야, 준비하는 것도 내가 더 훨씬 어렵다. 까놓고 얘기해서. 이게 사람들이 연도를 제가 잘 기억한다 그러거든요. 뭘 기억하긴 뭘 기억해. 나도 다 체크하고 들어온다. 기존에 알던 것도 체크하고 들어온다. 왜? 이게 한번 잘못 얘기하면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골로 갈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그런 것만 찾아서 뭘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재미있고 활기차고 좋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황금 시대. 중국 불교의 황금 시대. 그리고 그때 진짜 백가쟁명 하듯이 춘추전국 시대 때 백가쟁명 한꺼번에 쫙 올라오거든. 그런 식으로 지금 다 올라와서 경쟁하는 거니까 한 사람만 나와도 대단한 분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시대가 굉장히 대단했구나.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얼마 전까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대기업 되기는 참 어려울 것 같다. 나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정주영 회장님이나 안 그러면 뭐 이병철 회장님 그런 분들이 예전에 기업을 일굴 때는 다 맨바닥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들이 많거든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꼴등은 선생님이 조금만 잡아주면 한 몇 등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다. 한 중하까지는, 왜냐면 우리 때는 뭐라고 어떻게 됐냐면 60명, 65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조금만 선생님이 조 패면 한 40등까지 올라가요. 계속 이렇게 그냥 패는 게 아니고 계속 패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아니 그런 일들을 저도 봤다고요. 본 게 아니고 나다. 본 게 아니고 나다. 근데 아무튼 그랬는데 요즘은 사실 한 반에 20몇 명, 안 그러면 10몇 명인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때 40등이면 그냥 그런가 이랬는데 40등이 없죠. 20등이 꼴등인데? 20등이 꼴등인데. 우리 때 20등이면 잘했다. 우리 때 20등이면 잘했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이 그렇게 황폐화됐을 때 6.25 다 겪고 다 이제 사회가 해체된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가능해도 이렇게 딱 틀이 갖춰지면 또 재벌들이 뭐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거나 이러면 그걸 빨아내거든요. 그리고 소송 걸고 막 흔들고 이런 작업들 많이 하거든요. 중소기업에서 뭐 좀 괜찮은 거 하면. 그러면 대부분 뺏기거나 못 맞서요. 그러다가 누가 재벌이 됐냐면 리니지 만든 게임 만든 NC소프트 재벌들은 저런 건 틈새 시장이니까 뭐 재벌들이 게임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건 가능한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세상이 바뀌면서 새로운 재벌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죠. 그중에서 이거 뉴스 보셨어요? 얼마 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카카오 회장이
삼성 오히려 이재용 회장보다도 재산 가치가 더 높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야, 저런 식의 또 이제 뭐 IT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SNS, 4차 산업 뭐 이런 관련해서는 또 새로운 시장들이 열리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쿠팡도 그렇고 막 그러니까 기존의 것과 좀 다른 것들을 하면서 또 시장들이 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제조업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러한 배경들이 있을 때 지금 현재 재벌들이 거의 대부분 만들어진 거고 지금 시장이 한번 바뀌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뭐 토스를 만들어서 누가 뭐 몇 조 상장을 했다는 둥, 뭐 어떻게 했다는 둥,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부럽지. 부럽지. 그리고 이제 좀 더 바보 같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지. 내가 먼저 할 걸. 근데 그건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그렇게 해서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시장이 이 판이 그렇게 깔려서 시대가 요청하면 거기에 영웅들이 쫙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 자체가 세계 최강국이면서 황금기를 맞았기 때문에 거기에 지배 이데올로기인 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에는 세계관을 만드는 세계관 정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세계관을 만드는 천태종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엄종이 유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되면 지금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3만 불 이상이 되면 자기한테 관심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개발, 그 다음에 뭐 명상이라든지 무슨 뭐 치유 뭐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들이 훨씬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죠. 느낌상으로 봤을 때 점점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저 당나라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기에는 그런 세계관을 짜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제 어느 정도 이상 나라가 안정이 돼서 당시 이제 세계 최강국을 찍거든요. 로마를 누르고 세계 최강국을 찍어요. 찍은 뒤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을 가지게 되죠. 그게 선이에요. 명상. 시대가 그런 것들을 낳았고 그래서 중국 당나라도 명상주의로다가 가고 그 명상주의가 힘을 받으면 그게 선이에요. 왜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냐면 선이 처음에는 별 볼 일이 없어요. 뭐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달마도 그렇고 지금 이제 해가도 마찬가지예요. 해가 승천까지 사실 그렇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도 선으로 제가 박사를 받은 사람이라도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그래요. 왜냐하면 시작 별로 안 좋았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처음부터 이병철 회장 같이 이렇게 딱 지지기반을 가지고 이렇게 기업이 커간 것도 있지만 처음에는 그냥 이러고 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몇 대 내려가니까 갑자기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서 확 살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화엄종도 그런 경우고 선종도 그런 경우예요. 그리고 왜 선이 힘을 못 썼냐면 위진남북조 시대나 이런 때는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나는 굉장히 이렇게 계속 이런 좀 먹고 살기 힘들고 혼란스러운 세상이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임진왜란이야. 임진왜란에 지금 피난 댕기고 뭐 죽었네 어쩌네 하는데 명상하고 있겠냐고. 그냥 현실을 피해서 뭔가 내가 좋은 불국토에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어도 차분히 앉아서 명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셨던 60년대, 70년대도 명상하는 시절 아니에요. 저게 배부른갑다. 명상한다는 둥, 뭐 자기 관리를 한다. 저게 저희 어렸을 때 그랬다니까요. 운동 때문에 뭐 조깅을 한다는 둥, 뭐 강변을 걷는다는 둥 이러면 배 꺼진다 했다니까. 야, 배 꺼지게 그게 무슨 짓이야. 이러던 시절이었는데 무슨 명상을 하냐고. 그 시절에는 그런 게 잘 안 먹혀요. 그런 게 잘 안 먹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경제적인 거나 그다음에 사회적인 거나 우리 주변이 안정이 되고 난 뒤에 명상이 먹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한 3조를 넘어서 4조, 5조 정도는 돼야, 쉽게 말해서 당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그래야
정확하게 말하면 홍인 스님부터 한 5조 때 정도 돼야 이게 명상이 쫙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없을 때는 먹여 살려만 줘도 고마운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새마을 운동, 그 다음에 아니면 뭐 경제개발, 뭐 5개년 계획 뭐 이래가지고 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갔었던, 뭐 힘들다 이런 걸 말할 계제가 아니죠. 뭐 주 52시간, 그때 그런 얘기 했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갔다. 뭐 쟁의를 하고 뭐 이러면 야 쟁의에다가 묻힌다. 그러던 시절이 있었고, 아니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절에는 그랬었고 정서가. 지금은 또 바뀐 거죠. 지금은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뭐 초과 업무를 시키고 어쩌고 하면 누가 그러던데 처음에는 수긍하지만 나중에 퇴사하면 소송 건다. 아니 그런 게 있어요. 노동법에 걸어버려. 그러면 무조건 고용주가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맞다가 아니고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다더라. 바뀌었다더라. 그래서 왜 선이라고 하는 게 점점 유행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중국은, 인도 제가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해드렸고 중국 처음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해드렸어요. 한 나라라고 보시면 안 돼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하고 제가 차 얘기하다가 차를 하나로 보는 거야. 하나가 아니에요. 중국은 우리하고 달라요. 강북 쪽은 쉽게 말해서 요 북쪽, 이게 지금 양자강이고 이게 황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회수 이북을 보통 강북, 요 화북이라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강남이라 하는데, 강남은 물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녹차 계열, 생차 계열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건 기호식품입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건 선택권이에요. 근데 강북 쪽은 물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 가보면 이제 다 뭐 이렇게 황토밭 뭐 이런 비슷한 데다가 논이 없죠. 그래서 중국에는 논답자가 없죠. 한문에 논답자가 없죠. 그건 한국에서 만들어진 글자죠. 그러니까는 밭전자는 있는데 논답이라고 하는 글자는 없죠. 그러니까 밭전자는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쓰는 글자고, 논답자는 여기다가 물수자를 쓰잖아요. 이게 한국에서 만들어진 글자거든요. 우리나라는 강우량이 어느 정도 이상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논농사가 가능했었고, 그러니까 밭은 밭인데 거기에 물 들어간 밭이라는 게예요. 그게 논이라는 거예요. 물 채운 밭. 근데 저거는 물이 없는 데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물 부족 국가라고, 그래서 물 절약해라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산이 많아서 진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못 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레나 교통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수레가 없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연안 박지원이 열하일기 같은 데 보면 중국에 가보면 다 수레가 있고 벽돌을 쓰고 이러는데 우리는 도대체 이게 등짐으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산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수레로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평평한 것 같은데 자전거를 타면 다릅니다. 그게 느껴져요. 느껴져요. 그래서 자전거가 안 돼요. 이 나라는. 그러니까 전기로 돌아가는 자전거는 자전차가 되면 모르지만 뭐 스쿠터나 뭐 안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요즘은 전기로 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면 몰라도 사실 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운동하시는 분이나 가능해. 그거 타고 학교 가면 땅이 나를 부른다. 난 단지 학교에 왔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되지? 막 이렇게 이렇게 호적은 10대인데 몸은 한 50대 뭐 이렇게 딱 앉는 순간 좀 이상해. 아니 진짜예요, 진짜. 진짜. 그래서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교통이나 물류나 이게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계속 이게 순환할 수 있는 구조가 돼서 전 세계에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몇 나라 안 되는 게 우리나라라니까요. 그리고 중국은 당연히 강우량이 안 되니까 논농사도 할 정도가 안 되는데, 강우량이 안 되는데 무슨 물을 먹거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뭐냐면 차를 가지고 못 마시는 물을 중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하고 남쪽하고 차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여기는 차라고 하는 게 숭늉이라는 의미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숭늉.
여기는 기호식품 약간 있어 보여.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뭐 다손일미 이렇게 얘기 나오면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될지 숭늉으로 해석해야 될지 각 잡고 이렇게 뽀대나게 뭐 이렇게 싹 따라 먹는 것처럼 이게 달라요. 달라. 그래서 진짜 다방 문화는 그 당시에 불교가 번성하면서 술을 금지시켜서 그래요. 그래서 술을 마시기는 마셔. 한데 대놓고 못 마시는 거야. 술 마시는 사람을 약간 떨어지게 보는 거야. 지금 어떤 식 인식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담배 피는 사람 인식 생각하시면 돼. 피는 사람이 없느냐? 있어. 하지만 담배 피는 사람이 숨어서 피지. 근데 한두 세대 전만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멋있는 거였었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막 나올 정도로. 그랬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게 흠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죄진 사람 같이 해. 그런 식의 술 문화였다라고 보시면 돼. 당나라 때도. 약간 이제 바뀐 술 문화지. 왜냐하면 불교가 번성을 해서 안 먹는 거가 좋다라는 식으로다가 사회적 인식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차 마시면서 그게 중간에다가 차를 이렇게 우려 먹는 게 아니고 탕 끓이듯이 끓여요. 탕 끓이듯이 끓여. 그래서 그걸 이제 떠서 이렇게 국자로 떠서 이렇게 마시면서 계속 입하고 하는 거야. 그 문화가 지금도 절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원 스님이나 뭐 이런 지대방 같은 데서 이렇게 차 마시면서 얘기하면 마치 맥주 마시다가 화장실 갔다 와서 또 마시고 계속 이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차로 그거를 해. 차로 그거를. 차는 사실 맥주처럼 빨리 안 빠지는데. 근데 계속 밀어넣으면 나오긴 나옵니다. 계속 밀어넣으면. 그래서 이게 문화 배경이 다르다는 거 그거 이해하셔야 돼. 그걸 이해하셔야 돼. 이걸 이해를 못하면 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선을 자꾸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하고 북쪽하고 문화 배경이 달랐다더라. 그리고 이 남쪽 문화가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게 선의 반란이에요. 선의 반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땅이 크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아세요? 미국이 중국보다 더 커요. 미국이 중국보다 커. 러시아, 캐나다, 미국이 중국보다 러시아 큰 거는 뭐 당연히 다 아는 거고 중국보다 알래스카가 들어가서 그래요. 알래스카 들어가서 그래. 그렇게 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한 나라라고 보시면 안 돼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 한 주하고 우리나라하고 진짜 다이다이 해도 못 이기는 주들이 있을걸 우리가. 아니 실제로 그 정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 합중국이잖아. 연합체잖아. 얘네가.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하나로 내려가더라도 이런 지역이 동쪽, 예를 들어서 이런 북쪽, 남쪽, 그 다음에 서쪽, 그 다음에 중앙하고 동쪽 다 좀 다를 것 같지 않아요?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선불교가 나오더라도 계보들이 약간씩 달라지고 그러니까 파벌이 생기는 이유가 기질이 달라서 그래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달라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거는 강남 사람들은 개인주의입니다. 이 강북 사람들이 집단주의예요. 민족도 다르고 그다음에 문화 배경도 다르고 강남이 왜 개인주의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단주의하고 개인주의하고 차이를 여러분들은 사실 두 가지를 사실 경험해 왔어요. 우리가 군부 독재 시대 때 대부분 집단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위해서 희생하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든 그 다음에 새마을 운동 때 기억해 보세요. 삽 들고 신장로를 마을 사람이 만든다니까? 그 노래도 딱 있잖아.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잖아. 정부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네가 만들어.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북한인내나 있을 것 같은 일인데 그때는 그거를 아무도 나쁘다고 생각 안 했어. 그런 부역을 하는데 안 나가는 그놈이 나쁜 놈이야. 이해되시죠? 그게 집단주의. 왜 그때는 근데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라도 해서 살아야죠. 아니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살아야죠. 그럼 누가 할 거야? 정부에 돈이 없는데.
그래서 이 개인 집단주의 쪽이 발전한 데가 뭐냐면 이게 가난한 쪽이에요. 농업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밭농사 물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후가 이게 우리나라랑 의도가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약간 추워요. 약간 추워. 그리고 우리도 조선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뭐 계속 농사 지어 가지고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경신대기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경신대기근 몰라.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여러 가지 사료나 이런 걸 보면 임진왜란 때 죽은 사람보다 경신대기근 때 죽은 사람이 많아. 한 100만 죽었대요. 조선시대 때 있었던 역사예요. 있었던 역사예요. 아니, 뭘 그렇게 놀라셔. 이게 지금 북한에서 지금 뭐 고난의 행군 뭐 저거저거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때도 한 60만에서 100만 죽었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사예요. 아사. 굶어 죽는 거. 그래서 그런 때 기록들 보면 자기 자식은 자기가 못 먹으니까 바꿔 먹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끔찍한 일이지만 그거는 그 상황에 안 처해 본 사람은 사실 비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게 정상적 판단은 아니지만 그거는 진짜 뭐 너무 좀 그렇죠.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실제로. 경신대기근 때 뭐 100만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 그래서 이쪽은 먹을 게 부족하기 때문에 집단화 시켜서 무언가 이렇게 단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기서는 예라고 하는 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예가 뭐냐면 먹을 게 적고 이런 때서 누가 먼저 먹을 거냐. 지금도 그런 게 우리 주변에도 있었잖아요. 최근에도 있었잖아요. 백신을 누가 먼저 맞을 거냐.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을 먼저 맞출 거냐. 그건 판단 나름이에요. 판단 나름이에요. 차라리 그냥 젊은 사람들을 맞춰서 이게 나라가 돌아가게 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판단도 가능한 거고,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 저항력이 더 없으니까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연세 드신 분도 맞춰줘야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그런 판단들이 있었잖아요. 백신이 미국처럼 그냥 다 뭐 길 가던 놈도 맞출 수 있어요 라고 하면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는 적게 두려우고 누구를 먼저 맞출 것이냐에 대해서 국민들은 논의한 건 아니겠지만 위에서 관련된 뭐 질병통제본부나 이런 사람들이 박 터지게 논의를 했겠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다. 이 나라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다. 그래서 뭐 상황들을 이제 계산하는, 그러니까 그게 예지, 예. 그래서 실제로 소학에 그렇게 나와요. 조정에 가면 벼슬 높은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고, 나이가 우선권이 아니고 직급이 높은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일머리 있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고 그 사람 말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일반 사랑방에서는, 그러니까 일반 사가나 이런 집에서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룰들을 정하는 거죠. 룰들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건 아무튼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부족하니까 집단적으로 결합을 해서 더 강력한 에너지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강남은 물이 많다 그랬잖아요. 물이 많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여기가 또 따뜻합니다. 이쪽이 따뜻한 지역입니다. 가보시면 홍콩 이런 데 가보시면 이쪽이잖아. 그러면 따뜻하잖아. 그래서 이모작 삼모작이 가능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먹을 게 풀렸다는 얘기죠. 먹을 게 풀렸다는 얘기죠. 먹을 게 많고 그 다음에 풍부하고 기후 때 좋고, 그리고 이 기후가 좋다는 게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렸을 때 나 낚였어. 정확하게 말하면. 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좋아요. 아니야. 그냥 연중 18도에서 25도를 계속 이렇게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경제적으로도 엄청 좋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좋고, 온도차가 별로 안 바뀌니까. 원래 이게 환절기 때 어른들이 돌아가시는 것도 형광등 켰다 껐다 할 때 잘 나가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아니,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환절기 때 대부분 취약한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기후가 이렇게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고 막 이러면 두 가지를 다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옷도 두 종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침구도 그래야 되고, 집도, 그러니까 보일러도 있어야 되고 에어컨도 있어야 되고. 이해가 되시잖아요.
근데 하나 쪽으로 가버리면 오히려 그게 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건축도 훨씬, 어떻게 보면 좀 날로 먹어도 돼요. 일본 같은 경우가 방음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걔네는 약간 더운 기후죠. 우리보다 좀 더 덥죠. 그러니까 집을 튼튼하게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눈 무게 이런 것 때문에 집을 튼튼하게 안 지으면 무덤이 됩니다. 비닐하우스만 무너졌어요. 뭐 이런 것처럼 될 수 있어요. 아니 진짜예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 기준들이. 그래서 이 강남 문화라고 하는 게 개인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그러면 이쪽이 언제나 주류입니다. 강북이. 경제력이 이쪽이 있는데 왜 이쪽이 주류입니까? 뭉치잖아. 이쪽은 개인끼리는 괜찮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게 단합이 안 되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언제나 주류는 여기였었어요. 그런데 위진남북조 시대 때 남조가 오동진, 송제, 양진 여기가 어떻게 보면 한족들이 북방에 5호 16국이 생기면서 5호 선비, 흉노, 갈, 저, 강이라고 하는 그 5개 유목민들이 저 만리장성 이북에서 내려옴으로 인해서 한족들이 다 쫓겨 내려갔죠. 그래서 여기서 한 30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여기가 오히려 한족적이 된 거야. 이쪽이 주류인데. 주류는 여기고 이쪽에 한족 문화가 또 있고 그리고 여기는 개인주의고. 그래서 나중에 당나라는 이걸 다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 문화들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좀씩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강남 개발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 뭐 생각하시면 돼요? 강남 개발.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서울 사람이라니까.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서울 아니었던 데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 기준에서는 서울인데 그때는 서울이 아니었었어. 아니 진짜예요. 강남 쪽에 대부분 그런 데예요. 서울 아니었었어. 봉은사가 뭔 서울이야. 거기가 광주 봉은사예요. 경기도 광주라니까. 거기 서울 아니에요. 사대문 안에는 절이 없었다니까. 조선시대 때 사대문 안에 절 다 긁어냈다니까. 네. 그래서 봉은사 같은 경우가 지금 저렇게 강남으로 들어온 거는 강남 개발이 되면서 일이 된 거잖아요. 아니 그런 거 모르세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구나. 그럼 몰라. 그럼 몰라.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뭐가 있었냐면 야 서울에 편입됐단다. 그쪽이. 그러면 막 땅값이 쫙 올라가.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 그래서 처음에 강남이 이렇게 좀 개발되고 어쩌고 할 때 제 정확한 여러분이 동의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강남이 강북을 압도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게 그냥 제 기억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봤었던 기억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하면서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전에는 강북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냐면 사대문 안 사람이 아니면 서울 사람이 아니다. 강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었어. 그런데 강남이 떡상을 하면서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저거 무슨 꼰대 같은 이상한 뭐 저런 게 다 있노? 할 정도 상황이 된 거야. 네. 아니 그렇잖아요. 현실이. 네,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여기서도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남이 처음에 약간 목소리를 낼 때는 웃기고 있네 이놈 새끼들 이렇게 나온다고. 그게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해능 스님과 오조 홍인 스님의 대화에서도 그게 보여요.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떡상하면서 이쪽을 다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죠. 지금 강북은 강남에게 맞설 수가 없잖아요.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선 문화가 확 퍼지게 되는 첫 번째 이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기억해 두시면 되고 또 선이 나중에 퍼지게 되는 게 이렇게 공부를 오래 하면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쉬운 말 쓰면 없어 보여. 그러니까 저는 쉬운 말을 사실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의외로 사람들한테 태클을 잘 안 걸려서 그래. 제가 가방끈이 조금이라도 약했으면 여러분 이거 몰라서 그래. 진짜 전문가들끼리는 그게 있어요.
전문가들끼리는 그게 있어. 제가 그러니까 뭐 박사다 교수다 이게 아니야. 그 판에 들어가면 또 그 판들끼리 보는 눈이 달라. 시선이 달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거기서 따지는 기준은 제가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거든. 그리고 그 실력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대부분 박사학위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박사학위 말고 이제 논문을 얼마나 많이 등재를 시켰느냐. 근데 이런 게 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쉬운 말을 못 써요. 그러면 저건 실력도 없으면서 말도 저렇게밖에는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만 배경이 약한 공부 실적이나 이런 배경이 약한 사람이 쉽게 말하잖아요. 굉장히 무시당합니다. 그 바닥에서.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괜히 어려운 말을 써요. 개뿔도 아니게. 그리고 그게 세대를 갈수록 더 심해져. 심해져. 야, 내가 등록금을 얼마나 내고 이거 배운 줄 알아? 이러면서 이제 한마디씩 하는 거야. 쉽게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게 말해. 지들끼리.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네가 못 알아듣는 걸 나는 알고 있어. 딱 그런 이렇게 좀 그게 떨어지는 마인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요즘 세대로 봐서는. 옛날에는 그런 게 권위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거지 같은 거예요. 그거. 네. 그래서 교종도 마찬가지예요. 저거는 지금 당나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언제적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700년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00년 전 얘기를.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또 있어 보이려고 문자만 알아도 한문 문자만 읽을 수 있어도 지식인이에요. 저 시대에는. 그러니까 뭐 문장을 잘 짓고가 아니고 국한문 혼용체 조선일보 보는 정도의 한자만 알아도 지식인입니다. 그 시절에는. 저 시절에는 문맹이 막 거의 대부분이거든. 그러니까 몇 자만 알아도 막 문장을 막 짓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어렸을 때 영어 한 두어 마디 쓰면 있어 보이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걔네들이 어렵게 하니까 피로도가 심화된 거죠. 그래서 좀 더 쉬운 거. 불교가 변화할 때는 늘상 나왔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쉬운 걸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걸 부처님 정신에 기준해서 쉬운 대로 돌아간다. 왜? 너무 어려우면 사람이 힘들어서 못해요. 그게 대승의 정신이고 선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저 남방불교나 티베트 불교를 보고 있으면 좀 깝깝하지. 저런 식으로 해서 저거는 부처님의 정신인가? 그리고 그거를 인도 불교에서 비판했었던 게 사실은 대승이에요. 그리고 중국에서 그러한 흐름이 한 번 더 일어나는 게 선. 그래서 강남 문화 플러스 쉬운 불교로 돌아가서 불교의 보편화를 시켜보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선불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선과 관련돼서 이제 달마대사 얘기는 예전에 했었어. 양무제 얘기할 때. 그래서 그 다음에 해가 스님부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이 주장하셨던 거는 원래 명상, 자기개발, 그 다음에 자기의 행복과 자유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점이 약간 달랐다. 그런데 그게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기후 환경, 문화 배경이 다르면서 인도식의 더운 지역의 명상은 중국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명상이 없이 불교가 교리나 문화 중심적으로, 그러니까는 뭐 불상이라든지 뭐 사리숭배라든지 이런 쪽으로다가 흘러내려오다가 거기서 이제 뭔가 명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처음으로 시도했던 거는 천태종. 그래서 지관법, 천태 소지관, 마하지관이었고,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동충하초 엑기스, 황제버섯 감로수를 드립니다. 생각의 흐름이 복잡해질 때 나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템플스테이,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채우다.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한 모금의 숨.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